지금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에요. 점점 저열하게 가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러포라고 유니클로 매장에 가서 사진 찍고 카메라 들이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일본과의 관계가 미워서 그런다면 일본 관광객도 오지 말라고 하고 국경 단절도 하고 그렇게 끝까지 가든가,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 국가주도 불매운동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지고 심지어 유치하게 일본 관광객한테는 음식 안 판다는 식당까지도 생겼다. 근데 당 대표라는, 민주당 대표라는 사람은 지난 2일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하는 날 일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사케를 마셨다. 그래서 나중에는 백화수복이다. 자, 어떻게 이런 유치한 식으로 끝없이 이 한국 사회의 논란들이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본 불매운동까지 갈 것 같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근본으로 가야 되고, 그 근본은 대법원 판결이 옳았느냐고 가야 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말로 문정권은 사법부가 알아서 한 일이다라고 손을 뗄 만큼 사법부에 관여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정권 출범하자마자 사법농단을 벌여가지고 사법부를 초토화시킨 정권에서 그걸 사법부가 한 일이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불매 수혜주라는 것까지 등장을 해서 일본 메이커들이 주로 팔아먹던 부분이 못 파니까 옷이나 문구, 식품에서 수혜주가 생겨버렸다. 그래서 그런 회사의 주식 가격이 뜨고 있다. 유니클로 매장에 가보니까 계산대마저 텅 비어가 손님 한 명도 없었다. 자, 이런 일본 불매운동이 이제 유니클로에서 ABC 마트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일본에 그 본사가 있는 ABC 마트, 신발 파는 거, 그것도 지금 타격을 입고 있다. 이제 하나씩 이런 대로, 이런 식으로 다 불매운동을 확산시켜 간다. 그래서 ABC 마트를 이제 아베 마트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스포츠웨어 데상트도 지금 그렇고, 로커크, 엄보로, 골프웨어 브랜드 먼싱웨어, 이런 데까지도 전부 일본 거라고 지금 불매운동을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을 이렇게 했던 메이커들이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사 이익으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업계들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언론들이 유치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일반 서민들이나 열악한, 한마디로 지적 수준에 있는 정권이 그런 일을 꾸민다 하더라도 언론이나 지식인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끝까지 정상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지식인들이 서명을 해서 아베를 보고 저러면 안 된다라고 하고, 일본 도심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한국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한국 지식인 수십 명이 문재인을 향해서 일본한테 저렇게 계속 몰아간 책임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과격하고 거친 반일운동으로 엮지 마라고 하는 시도 있고, 이래야 정상인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 불매운동에 매달릴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경제가 지금 완전히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중요한 외국의 신용평가사들 거의 대부분이 한국이 1%대 성장을 할 거라고 지적을 했고, 스탠다드 차티드 같은 경우에는 1% 성장을 할 거다. 그러면 그는 0.몇 %대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2년 8개월 만에 코스닥 지수가 600 이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환율도 오늘 1200억을 이렇게 올라가고, 자, 코스피도 지금 1950선을 헤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의 원인 중에 하나가, 겉으로는 불매운동 성공했다고 우리가 유니클로에 사람 없고 파리 날린다고 고소해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요, 한국 경제의 거시적인 측면이 지금 다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왜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로 저는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기득권에서는 또 일본과의 관계로 가지고 지금 정부가 추경을 갖다가 몇 천억을 한 3천억쯤 편성을 했죠. 일본과 관련되는 비해에 쓴다 하지. 또 이 기회에 지금 규제 완화를 갖다가 또 시키려고 하고 있고 국가 대수술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소재도 우리가 개발을 해서 가야 된다. 이런 무지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에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세계화를 표방한 사람은 뭐라고 핵심 원리를 갖고 국민을 설득하고 국가가 움직였습니까?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생산하고 수출하고 우리한테 손해가 되는 한마디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포기해야 되는 게 신자유주의고 세계화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금 한 20, 30년 하다가 보니 한국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이제 뛰어들어서 그걸 생산해서 가려 그러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언제쯤에 그것이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질지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이 지난번에 불화수소 등 세계 소재 부분을 한국에 수출 규제했을 때 그 충격이 컸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냐라는 것은 지금 전 세계가 세계화되면서 분업 구조 속에서 비교 우위, 절대 우위를 강조하는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법칙에 의해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누구도 몇십 년 동안에 그게 나쁘다, 잘못된 거라고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 뛰어들어서 왔는데 이제서 우리가 일본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전부 그거를 갖다가 소재 개발을 해야 된다. R&D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1, 2년 안에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국에 불화수소를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는데 한국 대기업들이 쓰지 않는다. 중국에서 쓸 수 있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의 근원들은요. 전부 한쪽에서만 하는 볼멘 소리들을 여과 없이 들으니까 그런 말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일본이 보복을 하고 북한이 도발을 하고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재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해 3천억 달러어치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지금 경제는 전면적으로 지금 완전히 공포감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계에서는 일본의 보복칼이 어떤 품목에 어떻게 휘둘릴지 몰라서 초긴장을 하고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수입 품목 중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 되는 품목이요. 광물성 생산품,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 생산품,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돌, 플라스트, 시멘트, 성면, 운모, 도자기 제품, 세라믹, 비금속 제품, 기계류, 전자기기, 녹음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향기기, 차량, 항공기, 선박, 수송기기, 광학, 사진용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용기기, 악기, 그 부품 이런 식이 최저 91에서 최고 99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비분 관계하고 지금 개발하자 하는 것이 무슨 성의이 있습니까? 일단 이 사태를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끝까지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중국 회사와 대만 회사 등이 아주 그냥 뒤로 돌아서서 웃고 있습니다. 자, 문 정권이 진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매우 의심스러운데요. 자, 일본의 수출 규제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에도 타격을 입어서 80% 이상의 벤처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벤처기업이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걸 포함해서 앞으로 규제 확대가 예상되는 소재 분야의 국산화 가능성에 대해 3, 4년 안에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답한 것이 42%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국산화가 정말로 가능한가 하는 것과 3, 4년 안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여론조사에 보면 3, 4년 안에 42%가 가능하다. 1, 2년 안에 35%가 가능하다.
5에서 10년 안에 가능하다가 14%다. 그러면 1, 2년 안에 35%, 3, 4년 안에 42%, 이 두 개만 합쳐도 77% 아닙니까? 5에서 10년까지 가능하다 14%까지 얹으면 91%가 5에서 10년 안에는 다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부가 이게 맞다면 일본하고 일전을 각오하고 가든지요. 근데 정말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통계 조사나 이런 것들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비분관계만 하면서 실제로 정밀한 대응에 대해서는 누구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가 정신이 나가서 일본과의 투쟁 전선에 다 앞으로 하면서 언론들을 동원해서 거의 나치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유니클로 가서 그 옷만 안 사주면 반일운동이 완성되는 겁니까? 자, 이번에 추경이 5조 8,300억인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예산을 하나도 안 깎고 그대로 반영을 해줬다고 합니다. 2,732억인데요. 이 2,732억에 대한 대상을 그대로 해줬다 해서 수출 규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흐름이 이것 때문에 마련되겠습니까? 그냥 돈만 또 생돈 날라가고 누가 주스 먹는 거 아닙니까?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조 8천억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별도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만 5조 8,300억이지 여기에다가 1조 8천억을 더하게 되면 7조 6,300억을 사실상 해준 겁니다. 이래놓고 국민들 앞에 발표할 때는 많이 깎아가지고 6조 7천억에서 5조 8,300억 했다는데 실제적으로는 원래 문재인 정권이 해주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줬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요, 지금 냉정한 국제 기사가 하나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아이폰을 생산하는 최대 공급업체인 폭스콘, 아이폰이 핵심 부품하고 디자인만 주고 폭스콘이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죠. 이 폭스콘은 대만 회사입니다. 폭스콘의 오너가 지난번에 국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실패했지요. 그런데 이 폭스콘이 중국 내에 10조 5,200억 규모의 디스플레이 패널 공장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트럼프가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미중 전쟁이 격화되니까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기업 OEM, 그러니까 오펙 걸 만들어주면 애플로 해서 생산해주고 이제 주문하는 회사에 따라서 각종의 전자제품을 생산해서 맞춰주는 회사입니다. 별걸 다 만들죠. 그런데 이 폭스콘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철회했다는 겁니다. 폭스콘이 광저우 서부에 짓고 있는 대형 LCD 공장 인수자를 알아보기 위해 은행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공장 매각이 지금 초기 단계고 공장 이전 가격도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을 거라 그러는데, 지금 LCD면 LCD TV 같은 그런 이 디스플레이인데 이런 디스플레이 공장을 짓다가 완공될 즈음에 지금 이거를 매각을 하겠다라는 것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저우시에 새 거를 더 지으려다가 폭스콘 내부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등장하면서 기존에 다 지어놓은 공장도 쓰지 않고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외에도 이 자신들이 중국 내 지금 각종 사업을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기류가 굉장히 오래 가고 이것이 1, 2년 내에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유니클로 불매운동, 그리고 이해찬이 일식집에서 사케를 마셨냐 백화수복을 마셨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론의 카메라는 그런 일본 상품을 파는 매장에 가서 카메라 들이대놓고 사람 있냐 없냐로 찍어대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요, 그야말로 이것이 애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문제 본질의 해결 과정과는 전혀 관련 없는 거고, 문제의 본질 또한 이거는 문 정권이 뿌리 깊은 친북에 자리 잡은 반일 어떤 의식,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일본하고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미일 동맹구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아무도 짚지 않고, 심지어 보수라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당까지도 거기 둘러리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 KBS 뉴스9은 지금 앵커가 들고 있던 볼펜이 이 볼펜은 국산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클로징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뉴스가 진행 중이던 시간에 9시 20분에 시청자 한 사람이 KBS로 전화를 해서 KBS 남성 앵커가 제트스트림 볼펜을 들고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일본산이다. 요즘 시국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볼펜도 어느 나라인 것을 따져 써야 되나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따져보기로 해서 스튜디오에 긴급하게 이런 시청자 의견이 왔다고 전했고, 문제 볼펜은 일본산이 아니라 뭔가 하면 모닝글로리 제품이다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좀 미쳐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광풍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한 일이 스스로 부끄러울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일은요, 원인과 결과를 잘 따져보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